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는요, 워싱턴주에서 일어난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세 자매 살해 사건, 그리고 아버지이자 용의자인 전직 군인 트래비스 데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 소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다님께서 제보해 주신 ABC7NY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사건의 어떤 핵심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걸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 워싱턴주 리븐워스 외곽인데요. 좀 외딴 캠핑장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9살 페이턴, 8살 에블린, 그리고 5살 올리비아 데커, 이렇게 세 자매가 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32세 트래비스 데커가 지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고요. 네, 맞아요. 사건 며칠 전에 그 링 카메라라고 하죠. 현관문 같은 데 다는 보안 카메라, 거기에 찍힌 영상도 확보가 됐다고 하고요. 아, 영상까지요? 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아이들 엄마가 원래 예정된 방문 시간이 있었는데 데커가 아이들을 그 시간까지 데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월 30일 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미국 서부 남북으로 있는 아주 유명한 장거리 등산로잖아요. 네네. 그 주변 인기 캠핑장이나 등산로가 지금 광범위하게 폐쇄됐고요. 여러 기관에서 동원된 인력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와, 100명이요? 네, 심지어 주지사가 주 방위군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라고 명령했을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찾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총력전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캐스케이드 산맥이라는 곳이 워낙 지형이 험준해서 수색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벌써 5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500건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겠죠. 수색이 이렇게 대대적인데 그 용의자로 지목된 아버지 트래비스 데커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직 군인이라는 거 외에 좀 더 알려진 정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직 미 육군 군인이었고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복무를 했고 2014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도 있어요. 4개월 정도 다녀왔다고 하고요. 아프가니스탄까지요? 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워싱턴주에 있는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75 레인저 연대 소속이었습니다. 자동소총수였어요. 레인저면 정말 정예부대잖아요. 그렇죠. 미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특수작전 부대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런 군 경력 배경에 더해서 작년 9월에 전 부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어요. 양육계획 변경 신청서인데 여기에 좀 더 안타까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청서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기록을 보면요. 당시에 데커의 정신건강 문제가 좀 악화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가끔 트럭에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트럭에서요? 집 없이? 네, 그래서 전 부인이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데커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딸들과 밤새 같이 있는 방문은 좀 제한해달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 신청서에 직접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편이 나라를 위해 정말 큰 희생을 철었고 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져야 한다. 이렇게요. 참, 마음이 복잡했겠네요. 네, 특히 구체적으로 우려했던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숙자 쉼터처럼 좀 낯선 남성들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덥거나 추운 날씨에 텐트나 트럭에서 아이들이 지내야 하는 그런 안전 문제들을 걱정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기록이네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던 셈인데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결국 막지 못했다는 게 글쎄요, 시스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기록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랑 또 양육권 다툼 같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우리 사회나 법적인 시스템이 그 실질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개인의 권리하고 또 아동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현재 당국은 데커를 위험 인물로 보고 있고
무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장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는 밝혔지만 당연히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집 문단속 잘하시고 또 혹시 모르니까 집 많이 보이도록 블라인드를 좀 열어두고 외부 조명도 켜두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체포의 결정적인 정보에는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하고요. 네, 현상금도 걸렸죠. 한편으로는 이 세 딸을 잃은 어머니를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 중인데 벌써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의 어떤 슬픔과 연대의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군복무 경험 같은 어떤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걸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지점인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세 자매 살해 사건과 용의자 트래비스 데커의 추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용의자가 검거되기를 바라면서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바다님들께서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 사건 보도를 그냥 접하는 것을 좀 넘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을지, 또 어떤 실질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